오랜만에 돌아온 하울 영상입니다. 이렇게 12권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어떤 영상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지름신이 와서 책을 이렇게 한 박스나 많이 사버렸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한 권 한 권 어떤 책 샀는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뜯자마자 바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몇 권을 샀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꺼내볼까요? 네, 꺼내놓고 나니까 이렇게 12권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책을 살 때 뭘 막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사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팔랑팔랑 듣고 막 장바구니에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어떤 책인지 읽기 전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책 앞뒤를 살펴보면서 대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인문책인데요.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라는 책입니다. 상하 2권이 있어요. 구매했고요. 책이 꽤 크고 두껍습니다. 한 권당 약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차별이라든지 혐오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오면서 책들에 항상 자주 언급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직접 사보았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기 전에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화는 구별하고 차별한다. 문화는 섬세한 상징 폭력이다. 나의 집과 나의 몸, 나의 취미와 학력은 나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연줄, 학연, 집안의 아비투스가 촘촘하게 새겨지면서 구조적으로 생산되고 사회 계급별로 차별화되어 재생산된다. 문화, 자본, 계급이 물고 물리며 순환적으로 규정하고 규정당하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마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나서 또 후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상하 먼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책은 이 책 이렇게 클지 모르고 샀어요. 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거 지금 일반 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네요. 페이지 수도 네, 5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저는 일반 사이즈의 작은 책인 줄 알고 샀는데 역시 받아봐야 알 수 있네요. 문학가지성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악마의 잔치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의 여행에 관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긴즈부르크 책이고요. 뒤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녀, 주술사, 샤먼, 늑대인간, 유럽 민속신앙에 대한 미시사적 연구부터 인류 보편의 문화적 기원을 추적하는 거시적 차원의 통찰까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왜 샀냐면 최근에 문지에서 나온 그 분더카머를 제가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되게 지적인 자극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문지에서 나온 책을 열심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단순하죠? 그래서 문지를 검색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키워드들도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 하는 키워드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그 부르디외 책과 마찬가지로 조금 집중해서 잘 읽을 준비를 하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 책입니다. 티베트 꿈과 잠 명상이라는 책인데 제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조금 독특한 책들을 내는 그런 출판사죠. 사실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꾸고 꿈에 제 심리 상태나 현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꿈이라는 주제는 항상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주제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서핑을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장바구니에 넣어봤습니다. 뒤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티베트 전통 수행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승되어 온 꿈과 잠 수행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꿈속에서 인간적 제약을 벗어나고 잠속에서 마음과 본성과 하나 되면 자연히 일상의 행복이 커지고 궁극의 해탈에 가까워진다. 이 책은 인간 의식의 가장 신비한 현상인 꿈과 잠을 서양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이 인생의 3분의 1인 수면 시간을 진실한 수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준다. 이런 카피를 보면 또 저는 안 살 수 없죠. 왜냐면 저는 꿈에도 관심이 있고 명상에도 관심이 있고 또 잠자는 행위 자체에도 되게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책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조금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으면 또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소설입니다. 이번에 소설 딱 한 권 샀거든요. 아마 예상하셨겠죠?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이거 표지 너무 예쁘네요. 사실 이 책을 산 이유는 뻔하죠. 그냥 김초엽 작가님 책이라서 샀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이 어떤 장편을 쓰시는지 되게 궁금했고 또 온실이라는 이 테마가 책에 어떻게 녹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셉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뒤에를 읽어보면 어느 숲속의 유리온실, 그곳에서 밤이 깊도록 유리벽 사이를 오갔을 어떤 온기 어린 이야기들이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아직 감이 안 오고요. 저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읽으면서 알아가려고요. 리드인미 라이브 하다 보면 벌써부터 이 책 읽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또 얼른 읽고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도 그냥 작가 이름만 보고 제가 바로 장바구니에 넣은 책. 정혜윤 작가님의 신작 슬픈 세상의 기쁜 말입니다. 이거 표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그 정혜윤 작가님 책을 엄청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올해 내내. 그래서 정혜윤 작가님이 신작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정말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요 카피가 쓰여져 있습니다. 뒤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제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을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제 어떤 컨셉의 에세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또한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살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얼른 읽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나온 지 조금 된 책이에요. 박정민 배우님의 책 쓸만한 인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샀냐면 제가 예전에 그 박정민 배우님과 그 메일로 서신을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출판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 박정민 대표님이 보내주셨던 메일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문장 자체가 되게 아름다웠고 정말 곡진한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상에 남아있었거든요. 그 문장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잊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을 쓸까? 어떤 문장들을 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예인분들이 쓴 산문집을 사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다고 하고 또 좋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한번 사본 책입니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또 후기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SNS, 인스타그램을 보고 산 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동시에 추천해 주셔서 이거 뭐길래 이러지? 궁금하다 해서 사본 책이거든요. 바로 이 책, 이미화 작가님의 수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입니다. 이 책이 그 인디고에서 나온 에세이 시리즈 딴딴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먹고 사는 일 이외에 인생의 무해한 딴짓들, 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단단하게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미화 작가님의 경우에는 그 주제가 수어였고요. 수어라는 요 주제 자체가 저는 책으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수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조금씩 문장을 읽어봤을 때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번에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구매한 책입니다. 새로운 언어잖아요. 수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개인적으로 나의 손과 표정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읽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후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은 4권의 책은 다 시집입니다. 제가 가을이 되고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자꾸 시집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4권이나 샀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백은선 시인님의 시집이고요. 도움받는 기분이라는 시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백은선 시인님 그 산문집을 엄청 잘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이제서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문지시인선 보통의 책들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페이지가 한 27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읽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날개에 여기 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해설이 너무너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시인에게 과거는 종료된 게 아니라 현재를 이루는 뼈에 해당하는 시간대이므로 시에서 과거라는 거짓은 모두 현재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소환된다. 복기를 진행하는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과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이곳에 나가 뚜렷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쓰여진 시라면 어려워도 꼭 읽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시는 같은 시인님이 쓴 시집이고요. 진은영 시인님의 시집, 7개의 단어로 된 사전,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입니다. 제가 진은영 시인님의 시집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시집 자체를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리드인미 라이브 하면서 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집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 진은영 시인님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두 시집의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시인의 시를 2편을 연달아서 읽어보면 조금 더 많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2권을 좀 구매해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리드인미 시간에 제 장바구니가 터지고 통장이 텅텅 비고 있다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이렇게 2권의 시집을 사게 됐네요. 어떤 내용일지 전혀 모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서 오늘 하울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책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이렇게 사버렸네요. 그래도 읽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후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한 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요, 외국 시인의 시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지에서 나온 시집이고요. 쉰보르스카의 책이에요. 끝과 시작이라는 책. 쉰보르스카는 이제 정말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읽는 책들에서도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외국 시를 잘 못 읽어요. 외국 시 중에 제가 좋다고 이렇게 마음 깊이 받아들였었던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 시를 살 때 항상 좀 망설이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책이라면 한번 사서 읽어볼까 실패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니까 이 책 상당히 두꺼워요. 거의 일반적인 소설책에 가까운 분량이고요. 페이지로 치면 500페이지가 거의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거 네, 시선집 치고는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이죠. 목차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써온 시들을 모아놓은 거네요. 첫 시가요, 1945년에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가 2005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세월이 되게 길죠. 이번만큼은 제가 외국 시를 읽으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외국 시를 좀 잘 읽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심해보고 이런저런 노하우들을 만들어 가면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권의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진 못했죠. 왜냐면 저도 어떤 정보를 알아보고 산 책들은 아니라서요. 다만 그냥 어떤 것들에 끌렸고 어떤 책들을 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약 19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을 들인 만큼 시간도 들여서 노력도 들여서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이야기, 정보가 가득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멋진 책들 많이 읽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